구독, 좋아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상황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텐데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흥미진진합니까? 일단 상황에 어떻게? 그래도 좀 흥미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까?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도 예. 관심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한덕수 현안대행이라고 하는 존재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망연자실해서 뭐 끝장날 버릴 것만 같았던 상황에서 이제는 뭐 알 수 있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잖아라는 생각이 조금씩 생기죠. 뭐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있었던 지난 4월 4일이 상당히 좀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 직전까지는 엄청난 결집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빅데이터로 보나 아니면 유튜브의 조회수로 보나 이런 걸 보면 구독자 증가 숫자를 보면은 상당히 크게 보수가 타격을 입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조금씩 이제 희망 회로가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펜앤드 마이크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또 이건 유권자들 보수 유권자들이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손 놓고서 그냥 뭐 끝장나도록 가만히 있어?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할 그렇죠. 거냐? 우리가 방조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한번 결집을 할 거냐? 근데 조금씩 저는 흐름 자체는 결집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집이 지금 되고 시작했다. 자, 국민의힘 경선 문제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차 대진표가 확정이 됐는데요. A조, B조 이렇게 지금 나눠져서 대진표가 구성이 됐죠.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A조에는 김문수,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이 네 분이 지금 A조로 구성이 됐습니다. 주제는 청년 미래. 그리고 B조는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이 네 분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주제는 사회 통합으로 됐는데 구성이나 이 토론 주제 이런 거 볼 때 좀 경쟁력이라든가 열띤 토론 이런 게 좀 부각될 거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B조가 피 터지네요. B조가 그러니까 피가 터져요? B조가 피 터지죠. 왜냐하면 A조는 네. 뭐 거의 김문수 독주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 지지층 국민 여론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대체로 응답자들의 속성을 알잖아요. 근데 이 속성이 금방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결집했던 그 응답자들이 갑자기 돌연 바뀐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도 않은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A조는 김문수가 거의 독주죠. 근데 B조는 보십시오. 지금 4인방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나경원, 한동훈, 그다음에 홍준표란 말이에요. 4인방인데 3명이 저기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네.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하고는 완전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철우도 색깔이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한동훈 전당대회 때 내려갔는데 안 만나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명이 쌍십자 포화를 하는 백자 포화를 쏘아야 될 거예요. 한동훈. 그러니까 지금 사회 통합이 주제인데 후보 통합이 안 되겠죠. 네. 후보 간 통합이 안 되는 사회 통합이다. 피 터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피 터지는 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는 흥행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A조는 지금 뭐 좀 시큰둥할 거예요. 시큰둥하고 그리고 뭐 김문수,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후보 다 각자 자기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별로 토론이 안 될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지금 토론이 되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지금 양양자는 삼성전자 출신이니까 반도체 전문가예요. 그러면 지금 안철수 후보는 자타가 이야기하기를 뭐 자가 또 많을 수도 있죠. AI 전문가죠. 그럼 김문수 후보는 꼬꼬문수예요. 꼬꼬문수야. 이렇게 아닙니까? 그럼 유정복 후보는 뭡니까? 그냥 전형적인 신사예요. 뭐 이렇게 싸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범적인 이미지잖아요. 그게 너무 이제 유정복 후보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날 텐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 강력단체장이 현직 강력단체장이 2명이에요. 예. 수도권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지방에 한 사람. 그래서 저는 조금 불꽃 튈 것 같은데 야 B조가 볼만할 것 같아요. 토론 시작하면 한동훈 후보가 1분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홍준표 후보도 1분 이야기 안 했고 한동훈 후보도 1분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살짝 또 서로 스킨십을 해요. 좋은 의미의 스킨십은 나보다 더 했잖아. 뭐 이러잖아요. 그죠? 홍준표 후보가 한 얘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일단 토론 들어가면 지금 한동훈
홍준표보다 더 흥미진진한 것은 나경원과 한동훈이에요. 지금 드럼통 전쟁이잖아요. 아, 그러네. 이 드럼통 전쟁을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받아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A조 보면 김문수 안철수는 좀 부대칠 지점이 없습니까? 아니 근데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두 사람이 부딪힐 것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관련된 부분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일단은 자기 지지 기반의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이에요. 그러니까 윤가를 못 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든 4명 안에 살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윤가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한가도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후보도 가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 뭐 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국민의힘 응답자의 속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그건 뭐 우리 앵커께서도 부인 못할 사실이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현실과 당위는 달라요. 네. 근데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참 토론이 되기가 쉽지 않은 게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막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나면은 이 안철수 후보가 막 따지고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꽃꽃문수가 될 수 있냐? 그러면 안 후보는 이재명 지지예요? 이재명 지지예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후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왜 토론을 이렇게 몰고 갑니까? 뭐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A조는 그리고 또 이제 양양자 후보인 경우에는 반대쪽 이야기하고 청년 이야기하고 광주 여상 나왔거든요. 이 이른바 삼성 양양자 신화 아닙니까? 여상 출신의 일본어를 마스터하고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뭐 앵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삼성이 막 서울대 따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예. 인하대, 경북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내부에서 정말 실력을 쌓아가지고 인정받아서 성성장구한 그게 삼성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양양자 강주 여상 출신이지만 임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파워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또 유정복 후보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유정복 아닙니까? 또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원전 정복, 유정복. 완전 정복, 유정복. 그러니까 지금 A조는 다 딴 이야기 할 건데 B조는 피터길 거예요. 저는 B조가 말 그대로 유혈이 낭자할 것이다. 그럼 나경원과 한동훈은 드럼통을 둘러싼 논란이 할 텐데 그러면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두 사람은 어떤 점에서 대척점이 생깁니까? 저는 뭐 두 사람의 견원지간 관계는 익히 다 알고 있잖아요. 반자다. 어디서 감히 막 이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홍준표 후보의 이미지를 갉아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보수 여전사 나경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홍준표는 이재명 쪽에 각을 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본선 후보는 나다. 그러니까 김문수와 홍준표의 전략은 본선 후보 전략으로 갈 것이고 일단 공세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한동훈 후보는 어떻게든 이걸 타개해야 되잖아요. 네네. 심지어는 이철우 후보까지도 한 후보를 치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후보는 일단 내가 살고 보자. 4명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한 후보가. 뭐 한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각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만 뭐 냉정하게 우리가 데이터상으로는 분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2명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이만 29일이면 2명 결정이 돼요.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미 본선 전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문수는 본선 전략, 홍준표도 이재명을 막 때리면서 본선 전략으로 가겠죠. 그렇군요. A조의 김문수, B조의 홍준표 두 사람은 본선 경쟁을 하는 거고 두 분들은 사실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들로 부대질 거다. 뭐 그렇게도 보시네요. 근데 이번 경선 과정에서 윤심 문제가 어떻게 작동할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아니 윤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나서겠습니까? 지금 또 재판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상황도 아니고 이른바 윤 어게인 정당, 윤 어게인 파티에 대해서도 막 그거 좀 왜 그래요? 뭐 이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반응이. 그러니까 뭐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친구잖아요. 윤 전 대통령 친구야 고마해라. 뭐 이런 메시지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윤 전 대통령도 이렇게 분석 코드를 가동해 보면 지금 본인이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나서는 게 별로 이렇게 지금 전략상으로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고 이기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중동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내 경선은 윤심 경선이에요. 하지만 드러나지 않을 뿐 밑바닥에 뭉게 깔려 있는 게 지금 윤심이에요. 예. 거기서 지금 4명의 후보가 가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지금 이거 사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4명이 왜 4명이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4분의 3 조금 더 많을 정도로 윤심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만 좀 다른 생각을 하지. 뭐 있는 게 나을까? 또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 안 하는 게 나을까? 또 아니면은 윤심 정리하는 게 나을까? 이건 한 4분의 1 정도예요. 그 4분의 1을 파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한동훈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탄핵 반대 윤심 후보예요. 그래서 제가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재밌는 이제 장면들 중 하나가 아까 저기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위주로 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관심사는 반명 빅텐트 이 문제가 좀 관심사이잖아요. 그렇죠. 예, 반 이재명 연대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대부분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동의는 했습니다. 반명 빅텐트 반 이재명 연대는 동의한다. 그런데 일단 이준석 후보는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겠다 이걸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조금 이따 출연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이준석 후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예. 오히려 한덕수 전 대행의 출마 대망론이 나오고 이낙연 전 총리가 아직은 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빅텐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요동치는 정국이 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와요. 제가 앵커께 여쭤보고 시청자께 여쭤볼게요. 예. 정치인의 결정을 정치인이 하는 겁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유권자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윤심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지지층들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윤 대통령이 내 마음 유지되고 싶어 유지됩니까? 안 돼요. 그건 지지층이고 아니 젊은 친구들 그 학교 잠바 입은 친구들한테 야 와서 안깁니까? 자식들도 안 안겨요. 그거는 그 마음이 생겨서 안기는 겁니다. 요즘 또 앵긴다 그러죠. 예. 그거는 뭐냐면 마음이에요.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입니다. 이게 뭐 노자에 나오나요? 어떤가요? 장자에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 오시면 물어보시고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분명히 와서 이준석 후보는 일단 표정이 일단은 조금 이제 냉한 표정을 지을 거예요. 네, 뭐 저 출마했습니다. 이러면서 앵커께서 물어보시겠죠. 뭐 빅텐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 왜 합니까? 저는 뭐 단일화 싫습니다. 그런데요, 지지층들이 막 원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도 마음이 바뀐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준석을 분석한 한 사람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제일 잘 분석했어요. 이준석 후보가 당에서 나가기 전부터 저는 물어봤습니다. 네. 신당할 생각이 0.1%라도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깨할 만큼 이랬어요. 네.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신당 만들었잖아요. 네. 그게요. 네. 그 지지층들의 마음을 배반하지 못합니다. 그 이낙연 전 총리도 뭐냐? 호남 민심에도 이재명 후보가 됐으면 안 된다는 그 부분이 있겠죠. 15%가 되든 20%. 그 마음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이낙연 전 총리예요. 고향인 영광도 가고 하겠죠.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들이 아니 총리님께서 출마하십시오. 우리는 NY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NY는 I love NY 뉴욕이 아니라 I love 낙연이에요. 예. 그러면 이낙연은 뭐라고 답합니까? 항상 묵직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대한민국 목캔디를 좀 드릴까요? 아니면 용각사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인도 지금 고민 중인 거예요. 어차피 민주당으로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누가 수박 덩어리를 막 던지겠죠.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총리로서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정세균 전 총리 같은 스타일은 안 움직일 거예요. 김부겸 전 총리도 여기 계산하고 저기 계산하고 나름 이제 셈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낙연 전 총리는 상처도 많이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아시잖아요. 같은 언론인이니까 얼마나 동아일보에서 꼿꼿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랬어요. 걔 기자가 와서 내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랬잖아요. 아 제가 말입니다. 동경을
턱바운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의 그 소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소신에 왕펀치를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이낙연 전 총리가 언제까지 정치하는 게 아니라 빅 플랫폼에 빅 텐트라는 표현을 쓰지만 텐트를 치라 그러면 여러분들 텐트가 요즘 유행이니까요. 캠핑 가면요. 플랫폼이 더 유행이에요. 캠핑 갔다면 저 같은 사람은 네. 텐트 치다가 쓰러져요. 힘들어. 그러니까 요즘 차박, 빅 플랫폼 하면 좋잖아요. 플랫폼. 플랫폼이야. 그러니까 빅 텐트 그러면 우리 준석이도 싫어해.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차박. 이준석 후보도 차박에는 끌린단 말이에요. 빅 플랫폼 그러면은 이낙연 전 총리도 플랫폼입니까? 이러면서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유승민 전 의원까지 에이 유승민 싫어. 그 사람 뭐 배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뭐 이렇지만 이제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뭐냐면 반 이재명이 아니라 미래예요. 개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국민의 생존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누가 맞상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는요 뭐냐면 탄핵 계산하고 탄핵 청소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맞대응할 상대자가 누구냐예요. 그게 핵심적인 여론이 깔립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까 이번? 제가 대선이? 굉장히 비장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어디에서도 펜 앤드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 펜 앤드 마이크에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건데 깜짝 놀란 게요, 여러분들.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썸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듣는 분도 안 믿길 거예요. 트럼프 언급량이 이재명의 2배 이상이에요. 우리 국민들은요 지금 어디에 쏠려있냐면 트럼프예요. 트럼프예요. 자, 두 번째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요 한덕수가 국민의힘 이른바 4인방에 들어갈 후보들 있잖아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보다도 언급량이 3배예요. 앵커께는 아실 거예요. 이 빅데이터 언급량이 경쟁력이잖아요. 파워잖아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덕수 대응 문제 한번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네네. 상황을 보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앤CNI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한번 볼게요. 그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범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 범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한덕수 대행 29.6, 김문수 21.5, 한동훈 14.1, 홍준표 10.9, 나경원 7.9 뭐 쭉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하기 전이니까 조금 13일, 이 14일 이 어간이네요. 근데 최근에 조금 변동이 부분적으로 후보 중에 있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좀 약진한 조사도 나오고 있고 새로운 변동성이 있는데 한덕수 대행이 상당히 고공행진하는 것은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으로 보여요. 범보수 후보에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더니 이제 이 부분에서는 1위로 등극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죠. 예. 근데 사전에 이제 우리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안철수 궁금한 분도 계시니까요. 네. 여기는 안철수를 뺐더라고요 이 조사에서는요. 근데 이제 덕수다 덕수 아닙니까 이 조사 보면.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옳으냐 그러냐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아니냐 그거는 저는 논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논외예요. 제가 분석 드리는 거는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유권자가 아니,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하는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면 서울대를 못 가요. 아니 성적이 나와야 대학을 갈 거 아닙니까? 제가 그 학생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지율 보십시오. 제가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는 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오해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한덕수가 29.6인 건 이건 민심은 천심인 거예요. 지지층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우리 이 펜 앤드 마이크가 조사한 여론조사는 어제 조사했죠. 이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덕수 3자 대결. 자, 3자 대결인데 이재명 32.9, 한덕수 30.4잖아요. 예. 아니 이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차이가 얼마예요?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차이가 얼마예요? 네. 근데 저건 전체 조사는 아니고 무당층 조사. 이게 무당층 조사죠, 그죠? 예. 이게 무당층 조사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따가 11시에 오면 물어보십시오. 이거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또 막 오늘 자신감이 넘칠 거야. 막 보시죠. 9.8 아닙니까 제가? 예. 제가 뭐 힘 안 주고 뭐 될 거 같아요? 막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건 분명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한덕수를 제가 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누구든 간에 한덕수 정도의 지지율이 나올 수 있는 보수 후보 플러스 이준석까지 가야 이재명을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설명하는 건 그거예요. 설명하는 건 그거예요. 이게 이제 무당청 결과지만 전체 결과도 그러면 크게 다르진 않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이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마지막 캐스팅 보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메시지는 뭐냐? 한덕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그림은 아 보수 후보 플러스 이준석까지 결합이 되면 한번 이겨볼 가능성은 있겠구나. 이게 이제 주는 이 조사가 전달해주는 메시지예요. 아 핵심 메시지는 그겁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상당히 경쟁력 있는 후보다라고 하는 것이 저 조사에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한덕수 플러스 국민의힘 후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빅텐트, 빅플랫폼, 뭐 차박 온통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궁금한 거는 핵심을 얘기하잖아요. 야 배추도사 그래서 보수 후보가 이재명 이길 수 있어 없어 당신은 어떻게 판단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하면 그래서 고차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을 풀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거 못 풀면은 입학 못 하는 거죠. 예. 자 처음 여론조사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이미지 띄워주시겠어요? 조엔 CNI 첫 조사. 자 그런데 한덕수 대행 문제를 이야기했으니까 이 문제 두세 가지 한번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세 협상 문제, 무역 협상 문제 이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의 플랫폼이 네. 관세나 트럼프로 옮겨가는 것을 극도로 당황할 정치 세력은 어디예요? 민주당이에요. 만약에 지금 최상목 안덕근이 가서 베센트를 스캇 베센트잖아요. 베센트를 만났는데 고래? 니들 둘이 협상 잘하네? 뭐 LNG, 알래스카, 고래? 그러면서 그러면 25를 10으로 낮춰줄게. 그러면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10이라는 거는 완전 기본 관세예요. 방위비 그건 나중에 이야기 좀 하자고. 그거는 뭐 어차피 새 정부 들어와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여기에 4월 30일쯤 전화가 옵니다. Hello, Mr. Han.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그레이트 콜이 아니라 그레이트 콜. 그러면 이번에는 너 대선 아직도 출마 결정 안 된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민주당은 당황 어쩔 그냥 트럼프가 미는 후보가 덕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막 비판이 쏟아지겠죠. 막 뭐 민주당에서는 말이 되냐, 미국이 내정 간섭하냐.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어차피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은 찍을 사람 다 정했잖아요. 중도에서 아씨, 좀 트럼프 보통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을 누가 맞상대를 해야 정말 가능할까? 이 고민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이 한덕수에 대한 물론 저는 한덕수가 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트럼프 요인, 이른바 플랫폼을 전환하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제일 쉬운 선거를 하는 게 뭡니까? 그냥 탄핵으로 몰아가면 돼요. 야 탄핵이야. 탄핵 내란 세력 심판 안 해? 너 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전략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트럼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럼프 관세 협상 경제 전문가 영어 좀 해야 되고 우리 임기 3년 단축되면 국회의원 선거랑 맞출 수 있는데 이런 게 이 사람들이 생각이 삐꾹 돌아버리면 다른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세상으로 가면 보수가 국민의힘이 성산이 있는 거고 그냥 기존대로 뭐 내란 청소하겠다, 탄핵 이야기하겠다, 그럼 성산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미는 후보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와 사실은 어떻게 관계를 맺을 후보가 주요한 쟁점, 즉 키워드가 대선에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관세 협상이나 무역 협상이 상당히 진척되는 과정에서
최상목 지금 경제부총리가 협상에 지금 실무 책임자로 갑니다만 일본도 산업상에 가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러면 이후에 형식이 정상회담 형식까지도 갈 수 있습니까? 아, 그건 어려울 거예요. 그래요? 그는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일단은 대선에 만약에 출마한다면 5월 3일인가 4일인가는 공직자 사퇴 시한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을 간다면은 정상회담이라는 게 어디서 만나겠어요? 한덕수 권한 대행이 미국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가는 순간 민주당에는 야 이건 뭐야? 트럼프가 대선을 결정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한덕수 권한 대행에서 탄핵까지도 불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절체절명의 민주당으로서는 그림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아, 트럼프하고 손을 잡으면 악수를 하면서 이건 완전 대형 초대형 선거운동.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데 미스터 트럼프, 미스터 한 악수 쉐이크 핸즈, 뷰티풀 잉글리시 이건 완전히 선거 국면이 전환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시킬 수 있어요? 트럼프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죽으라고 한덕수를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반발을 초래하면서 한덕수 권한 대행이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다음 주밖에 없어요. 근데 모르죠 이거는. 이건 열려 있어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완전 예측 불가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빅데이터 언급량이 이재명보다 트럼프가 2배 이상 많아요. 저는 이게 상당히 지금 신경 쓰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빅데이터 분석 여러분 중요하고 한덕수가 다른 국민의힘 후보보다 3배 이상 빅데이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한덕수가 빅데이터 양은 이재명을 따라잡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트럼프의 언급량. 아니 대한민국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보다 2배 이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에 지금 꽂혀 있다는 거. 저 사람이 어떤 일을 욕을 하면서도 신경이 쓰는 거야. 갑자기 트럼프가 이야기하잖아. U.S. Army, no, no, no. 철수한다. 주가 안 떨어지겠어요? 경제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신인도? 이게요. 상당히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지 못한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대선의 변수가 한덕수 현상이요. 한덕수를 바라보면서 대통령 까미네가 아니에요. 트럼프 임기가 지금 오롯이 4년이 남겨져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뭐라 그럽니까? 나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법무부 장관 본디가 이야기합니다. 본디입니다. 본디 법무장 여자 법무장관인데 그건 아닐 거예요. 트럼프 마음을 누가 알아요? 그럼 8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 2년이 무진장 중요한데 그 트럼프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지금의 핵심이죠. 예. 그러면 한덕수 대행에 관해서 뭐 출마 문제나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좀 보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한덕수 대행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네. 초대형 위협이면 분명해요. 네. 미인데 이걸 건드리는 순간 이제 내관이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탄핵 이야기 나옵니까? 지금 안 나오죠. 지금 안 쏙 들어갔죠. 최상목 탄핵 이야기 나옵니까? 네. 안 나오잖아요. 탄핵을 하는 순간 한덕수는 그냥 쑥 올라가 버립니다. 탄핵을 하는 순간 사퇴를 하면서 쑥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절대 안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건드리잖아요. 나온다는 걸 알면 완전 집중 대형 포화를 할 거예요. 온갖 뭐 마타도어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한덕수가 더 여기서 중도까지 범위를 올려버리면 그때는 못 따라잡아요. 네. 왜냐하면 앵커께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보면 빡 치고 올라오는 사람 못 막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리기도 빡 치고 올라오는 사람 못 막아요. 지금 메이저리그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우도 빡 하고 실력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이종범의 아들이 아니라 이정우의 아버지가 이종범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은 민주당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한덕수가 나간다는 이야기만 해봐. 그러면 완전히 집중 포화를 아마 날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직까지는 폭풍 저자입니다. 지금 미리 건드렸다는 이게 완전히 그냥 일파만파 퍼질 수가 있으니까 잠정 대기 상태. 하지만 정보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할게요. 정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두룩하잖아요. 민주당이. 네, 네, 네.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다 긁어모으고 있는 거죠 지금. 아, 한덕수 대행에 관한 개인 정보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흠을 잡을 만한 게 한이 뭐가 출마한다 있는지. 그러면 이걸 캐비닛을 딱 열겠죠.
그 준비까지 이미 하고 있다. 뭐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립니다. 어떤 게 이제 터져 나올지는 알 수 없는데, 자 그런데 자 민주당 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우선 민주당에는 두 개의 민주당이 있습니다. 더불어도 있고 새미래도 있는데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로 가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민주당은 더 많이 돼 있는데 새미래에 관심도 가져 보게 됩니다. 지금 자 사진 한번 그거 보시죠. 자 새미래 민주당이 어제 전쟁기념관에서 뭐 일종의 집회 형식의 어떤 행사를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29분에 걸쳐 본인의 스타일로 또박또박 입장을 밝히고 연설도 했는데, 자 뭐 긴장할 사람들이 좀 있긴 하겠죠. 이낙연 총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겠다,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자기 생명을 걸고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좀 단호하게 어제 좀 이야기를 그렇죠. 했는데요. 배수진이에요. 7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총리의 생각은 그걸 거예요. 보수나 개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보수가 아니라 개헌이 과제일 거예요. 지금 개헌 안 하는 사람은 지금 이미 확인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7공화국 가자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7공화국으로 가자. 그거는 이따 나올 이준석 후보도 7공화국 가자는 이야기 할 거예요. 네. 젊은 세대들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그 이야기를 이준석 후보도 할 그럼 모아서 원래는 좀 이준석 이낙연 투리도 좀 끌끌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개헌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뭐라 그러겠어요? 젊은 사람이지만 만나겠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조금 목소리만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낙연 전 총리는 네. 저는 제발 부탁인데 네. 용각산이든 요즘은 가루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용각산이든 홀트 이게 목캔디 그거 좀 드시고 목소리를 조금만 키우면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다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는 한동훈 후보도 임기단축 개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헌을 이야기하고 7공화국 이야기하면 이거는 얼마든지 빅 플랫폼이 텐트 이야기는 제발 하지 마세요. 텐트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차를 가져와서 차박을 하면서 빅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 빅 플랫폼의 키워드는 뭐냐? 개헌, 미국, 트럼프, 경제 끝. 그러면은 다 힘을 합칠 수 있어요.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주도하는 사람은 이낙연 전 총리에게 맡긴다. 이러면 국민의힘과도 이야기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하고 같은 총총이잖아요. 총총 결합이 이루어져요. 총총 그름으로 오겠죠. 양총이네요. 양총이죠. 예. 그러면서 한덕수 누구든지 이준석이든지 또는 유승민하고 뭐 척을 일이 있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그동안 괴로운 미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이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이게 그림만 보면요. 지금 이 그림만 보면 꼭 민주당이 이 새로운 미래가 민주당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민주당. 지금 정대철도 있죠. 예. 이낙연도 있죠. 예. 지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예. 예. 전병헌도 있죠. 아니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이 사진만 놓고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와서 사진을 본다면은 여러 당의 사진을 볼 거잖아. 이게 저는 민주당이라고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게 제가 그렇게 홍어를 좋아하고 신안의 아파트에서 홍어를 보내주는 지원이는 왜 저 정당에 가 있을까 모르겠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아예 민주당으로 볼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그러면 이제 호남표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요. 대선에서 이기려면 물론 영남표 결집은 기본이에요. 보수에서 기본을 이야기하지 맙시다. 어디서 끌어오냐? 호남을 제외한 호남 유권자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예. 전국에 호남이 다 퍼져 있어. 예. 부산에도. 그래서 문재인이 막 그때 부산에서 표를 많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호남 바깥에 호남표를 가져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사진에 이 사람들이에요. 전병헌도 동작이잖아요. 동작 봐라. 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빅 플랫폼의 핵심은 이낙연 전 총리가 끌어안는 개헌 미래 미국 안보 경제 트럼프 빅 플랫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구도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재명이 나오고 보수 후보가 어떤 후보로든지 국민의힘 후보가 될지 결정되겠죠. 한덕수 후보일지 뭐 보수 후보가 나오고
이낙연 전 총리가 실제로 출마를 한다. 그래서 3자 구도가 된다면 선거 구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자면 기존에는 지금 이재명은 양자로 보고 내란 뭐 이걸 지금 프레임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자 되면은 두 사람은 다른 이야기 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전환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할 때 텐트를 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누가 이 텐트 주인이 될까가 쟁탈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차박이 좀 자기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각자 식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메뉴 먹으면 돼요. 그리고 이걸 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후보가 됐든 합의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부가 만들어지면 새 정부로 공동정부로 가는 거예요. 그걸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그 어려웠던 선거를 제가 무슨 뭐 특정 지역의 특정 후보, 특정 대통령 당선자를 뭐 좋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선거에서는요 연합한 사람이 꼭 이깁니다.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랑 연합을 합니까? 누구랑 연합을 합니까? 김종인이랑 뭐 이렇게 이인재랑 연합을 하잖아요. 예. 이인재랑 연합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선거 승리에는 연합이 있어요. 자, 2012년에 문안단이라는 비틀어졌잖아요. 네. 중요한 거예요.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도 안 하고 단일화를 했으니까 이기긴 이겼잖아요. 그게 몇 퍼센트가 안 해. 이걸 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합하면 이깁니다. 합하면 이겨요. 이번에 또 하나의 기회도는 연합이다. 그런 얘기도 해주겠네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선거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일부 농객이나 정치권에서 이재명의 이야기를 할 때 이재명의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저희가 보도도 오랜 기간 동안 다뤄왔고 과거에 이재명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친형 뭐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문제나 형수에게 욕설을 듣기 민망한 그런 정도의 욕설을 한 거나 김부선 씨와 문제나 주변 측근들의 문제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최근에는 이런 문제는 이제 옛날 문제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 여론에 이미 반영이 돼 있지 않냐.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그런 문제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는 하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내생이 생긴 거예요. 내생이. 귀에 고름이 앉았어요. 피딱지가 피가 철철하잖아요. 대장동, 쌍방울, 두 방울인지 쌍방울인지 우리가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위정교사도 너무 많이 들었고 공직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막 피고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반응을 하면 됩니다. 탄핵 내란 이야기하면 아니 옛날 이야기 왜 하세요? 왜 옛날 이야기 하세요? 미래 이야기 하자니까요. 이런 거니까 프레임 전환이 좋은 겁니다. 프레임 전환을 딱 해서 탄핵 내란이 아니라 미래, 경제, 안보, 트럼프, 상호관세, LNG, 알래스카 이러면 완전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조지 레이코프가 한 이야기잖아요. Don't think of an elephant. 코끼리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번 대선이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노래 부르면 지는 선거예요. 트럼프 노래 부르면 이기는 선거입니다. Make Korea great again. Again 그러면 윤 again까지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Make Korea great again. Korea economy first. Alaska LNG first.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가 승패가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전체적으로 다 언론사가 보도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한 언론사 보도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지금 전 대표가 중도층 공략을 하는데 중도층의 약 50%를 장악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이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한 예. 언론사잖아요. 우리가 한 언론사. 펜앤드마이크도 언론사잖아요. 예. 그럼 둘, 셋 이상 언론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도는요. 나한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구체화됐고 차별화되어 있으면 자 내가 중도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감고 내가 중도층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해주는 후보가 있어요. 엔비디아, 국방 AI 그런데 한 사람은 중도 보수 표방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상호 관세를 5%로 낮출 수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와 통화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동력은 반도체와 AI 반도체 엔비디아 젠슨왕과 통화를 했습니다. Beautiful English. Great Korea again.
어디 쪽에 중도층이 마음이 쏠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더 혹할까요? 중도층이요.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인 거죠. 예. 자, 배용찬 연구소장님 모시고 이제 당들 정당의 지금 경선 현황 또 대선 현황 좀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근원을 추적한 역작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 우익 정권 탄핵 사태의 핵심은 좌익들의 역사 날조입니다. 저들의 역사 내란을 평정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영훈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좌익들의 역사 날조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책을 통해 역사 내란 세력의 실체를 깨닫고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반일 종족 척결운동에 나섭시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